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미주실장 김한규입니다. 그동안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라는 주자에 미국과 중국의 동향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정책 비교라는 주자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간 치열한 대선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전은 건전한 정책 대결보다는 상호 막말과 폭로가 판을 치고 편 가르기를 위한 선동을 일삼는 난장판 정치가 벌어지는 등 미 대선전이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들을 패배자, 호구라고 폄하했다는 9월 3일자 더 애틀랜틱지 보도에서부터 9월 15일 발간된 트럼프 기행을 폭로한 밥 우드워드 저서 경로의 일기까지 트럼프 막장 행위에 대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이를 기회로 트럼프에 대한 인신공격을 강화하는 바이든에 대해 트럼프가 다시 바이든의 침해 의혹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이번 대선전은 과거 대선전과는 달리 정책 대결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국 정치 행태는 그만큼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 대결이 사라지고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미 대선전판에 해외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이 치고는 할 시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정책입니다. 특히 중국이 날이 갈수록 아태 지역에서 공세적 대외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태 지역 국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아태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 진영이 집권 시에 대비해서 만든 대중 정책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중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트럼프 대선 캠프는 트럼프 2기 정부의 10대 어젠다를 발표했는데, 대중 정책을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퇴치에 이은 세 번째 우선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트럼프 2기 정부 대중 정책 목표를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으로 정하고,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에서 다시 찾아오고,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갖고 오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로봇, 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공개해주며, 대신 중국에 위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를 하고,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 등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정책과 아울러 트럼프는 9월 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처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는 전에도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우리에게 뜯어간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 중국이 우리 돈을 군사력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미국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다 라고 언급하는 등 경제적 탈동조화, 즉 이코노믹 디커플링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국 군사력을 무력화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미국은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과 전 방위적인 대중제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바이든은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집권 시 이행할 민주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공화당과는 달리 별도의 중국 항목이 없고 아태적 항목의 대중정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은 집권 시 대중정책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대중관세 정책을 초래하고, 트럼프 정부와 같은 미중 신냉전은 피하며 대신 중국 행동에 대해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강력히 대응해 나가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동안 민주당 정강정책에 명기해왔던 하나 중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대만법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과 신장 유구르족 인권법을 강력히 이행하고 중국의 국제법 및 규범 훼손에 대해 우방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며, 그러나 기후변화, 비확산 등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보인 대중정책 외에 바이든은 일찍이 중국을 미국 주도 질서를 바꾸려는 수정국가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가로 규정한 2017년도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8월 20일에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 및 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독재자들에게 비유를 맞추던 시절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로 8월 25일에는 신장 이후로 인권 탄압을 인정총수로 규정하였고, 9월 4일에는 티베트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리를 제재해 나갈 방침을 밝히는 등 집권시 이행해 나갈 대중 강경 후속책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9월 23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될 시 중국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집권한다면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합을 구성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정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자 모두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가만히 놔선 절대 안 되며 중국 도전을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 해체라는 레짐 체인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중국 분쇄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은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과 수차례 회담을 갖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친중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중국 사업에서 중국 정부 특혜를 얻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그러하여 바이든은 친중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작년 5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국 무역 관행을 옹호하는 등 친중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진핑을 깡패, 썩, 영어로는 썩입니다. 깡패라고 호칭하고 중국을 권위주의 독재 체제로 규정하는 등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변신한 배경에는 워싱턴 정가의 역대 정부의 대중 개입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7월 30일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3%가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미국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중 강경론자로 변신하여 대중 강경 정책을 좀 계속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 정책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중 정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완전 결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자산을 모두 고갈시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 도전한 중국의 원천적 힘인 중국 경제력을 붕괴시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던 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배상 요구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길을 터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국제사회와 연합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중정책은 중국과 대화는 없고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중정책은 미중 양국 간 무역 규모가 6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현실을 감안 경제적 결별보다는 자유와 인권, 법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및 규범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뜻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중국을
봉쇄해 나가겠다는 것에 방침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화 유지해 왔으나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어 폐기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코로나19 확산 등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중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중 정책은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정부 대중 정책보다는 훨씬 강경한 것이나 중국과의 대화와 접촉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중 정책보다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비난한 이유이자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의 도전을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11월 미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중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중 관계 변화는 세계사의 대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태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 계속 주시할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국가들의 최고 관심사가 되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 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